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두관 의원 안의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볼게요. 김두관 의원안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김영배 의원안과 민영배 의원안과 같은 부류의 선거제도죠. 그러니까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 근데 이제 김두관 의원안은 현행 체제에서 지역 의원 수와 비례대표 의원 수를 그대로 유지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현행 시스템하고 의원 수는 차이가 없는데 권역 6개의 권역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선발한다는 점이 차이가 나고, 또 중요한 차이는 부분 개방형 명부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선거제도 개정안 중 유일하게 부분 개방형을 사용했다는 점이 흥미로운 점이고, 그리고 내가 여러 논문에서 그리고 책에서 이 부분 개방형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다른 안에 비해서 이 명부 유형에 있어서만큼은 진일보한 선거제도 개정안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부분 개방형의 이제 자력 당선 기준, 그러니까 후보가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받아서 자력으로 당선될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개방형 명부나 차이가 없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먼저 김두관 의원안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역구는 소선거구에서 253명을 선발하고 단순 다수제, 그러니까 최다 득표자가 지역구에서 의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현행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47명을 뽑는다는 점인데, 이 현행 시스템에서는 전국 수준에서 47명 뽑는데, 김두관 의원안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이 47명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배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배분하냐? 이 47명을 이제 각 권역의 지역구 의원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거죠. 그래서 김두관 의원은 6개 권역을 어떻게 획정했냐? 서울, 그리고 경인, 강원, 그다음에 충청 지역, 그다음에 호남, 제주, 부울경, 그다음에 대구, 경북, 이렇게 6개의 권역을 나눴는데, 이 전 시간에 살펴본 김영배 의원안이나 민영배 의원안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김영배 의원안의 경우에 이 강원도를 충청 권역과 같이 이렇게 포함시켰는데, 김두관 의원안의 경우에는 이 강원을 경인 지역에 포함시켰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강원을 경인하고 묶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 물론 지리적으로는 경인하고 강원이 이제 가까우니까 이렇게 묶었는데, 어떤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유권자들이 행사하는 표는 지역구에서 후보에게 한 표 행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후보를 뽑기 위해서 정당 표를 행사하거나, 또는 후보 명부에 있는 정당 명부에 있는 후보에게도 투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권자는 정당표 한 표 플러스 후보표, 그러니까 비례대표 후보를 뽑을 때도 두 표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 명부가 이렇게 생겼겠죠. 명부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A라는 정당이 있고 B라는 정당이 있으면, 여기 이제 정당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박스가 있고, 그 유권자는 여기다가 이제 도장을 찍거나 여기다 도장을 찍겠죠. 그 다음에 이제 후보들의 리스트가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박스가 준비되어 있겠죠. 자기가 이제 원하는 후보에게 선택을 해서 후보 투표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권자는 정당 투표만 하든지, 정당 투표만 하든지, 아니면 정당 투표 플러스 후보 투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봉쇄 조항은 지역구 의석 5인 이상. 그러니까 현행 시스템에서는 전국 수준에서 3%를 득표한 정당도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있는데 이 조항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도 이 조항이 빠진 걸로 확인됐어요. 근데 이제 이 조항이 빠지게 되면 지역구에서 5석을 확보하기가 어렵죠. 군소조항이.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도 매우 진보적인 지역, 뭐 과거에 이제 울산이나 창원 이런 데서 한 석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심상정 의원 지역구에서 또 한 석, 그렇게 해서 2석 정도 왔는데 지역구에서 군소정당이 5석을 얻는 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조항은 군소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얻는 거를 억제하는 그런 조항이 되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왜 이 조항을 여기다 포함시켰는지 아니면 내가 확인을 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이 전국 수준 3% 득표 조건을 제거했다면 이거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죠. 군소정당 후보들이 의석을 못 얻게 하는, 비례대표 의석을 얻지 못하게 하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연동형 의석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민영배 의원안과 김영배 의원안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 배분 방식과 똑같죠. 그러니까 의원 정수와 정당 득표를 계산할 때 이 권역 내에서 계산한다는 거. 그러니까 전국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국회의원 정수, 그러니까 300명, 그 다음에 전국 수준에서 얻은 정당 득표를 계산하는데 연동형 이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이제 권역 내에서 정당 득표율과 의원 정수를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병립형 의석도 마찬가지로 이제 권역 내에서의 병립형 의원 정수, 그 다음에 권역 내에서의 정당 득표율을 곱해서 병립형 의석, 각 정당의 병립형 의석을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 명부유형,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부분개방형이다. 그러니까 부분개방형인 왜 채택됐냐면 이제 개방형 명부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후보에게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후보에게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보여줬듯이 명부가 있으면 이렇게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명부가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 이게 A 정당의 명부라고 하면 후보들의 리스트가 있고 유권자들이 후보 옆에 박스에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해서 투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제시한 이 명부에서 제시된 후보들의 순서와 상관없이 이 명부에서 밑에 있는 후보라도 밑에 놓여 있는 후보라도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표를 얻어서 당선될 수 있으면 자력 당선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한 권역에서 A 정당이 예를 들어가지고 7석을 얻었다. 그러면 이 7석이 어떻게 배분되냐면 표를 많이 얻은 후보 순대로, 그러니까 7등까지 후보들이 당선되게 되는 거죠. A정당 7석의 A정당 후보들 중에서 표를 가장 많이 얻은 7명이 당선되는 시스템이죠. 근데 이와 같은 이제 개방형 명부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후보들 입장에서는 자력으로 당선이 가능하니까 꼭
이 정당 명부에서 윗순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정당 지도부에 충성하거나 공천자에 충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인기 또는 개인적인 특성을 통해서 많은 표를 얻으면 자력으로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에 충성할 동기가 없고 당보다는 어, 자신의 표 관리에만 신경을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약화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폐쇄형 명부는 이제 정당이 이렇게 명부를 작성해서 후보의 순위를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 유권자들은 후보에게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당에서 7명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고 한다면 1등부터 7등까지 높은 순위에 있는 후보들이 자동으로 당선되는 시스템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폐쇄형 명부에서는 높은 순위에 올라갈수록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후보의 순위를 결정하는 공천자나 아니면은 정당 지도부에 충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따라서 가능한 한 높은 순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정당에만 충성하고 자기 지역구는 소홀히 하는 그런 또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유권자와 후보와의 연계가 약화되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후보들은 높은 순위를 넣기 위해서 정당에만 충성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방형 명부의 단점인 정당에 충성하지 않고 자기 개인 인기 관리만 하는 이 개방형 명부의 단점과 그 다음에 폐쇄형 명부의 단점, 자기 지역구, 선거구는 관리하지 않고 선거구에 봉사하지 않고 공청자에게만 충성하는 이런 폐쇄형 명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부분 개방형 명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권자는 어, 후보에게도 투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당에게도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 개방형 명부에서는 어떻게 후보가 당선되느냐? 일단 자력 당선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력 당선 기준. 이 자력 당선 기준을 충족시키면 그러면 이 후보는 말 그대로 자력으로 당선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력 당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후보는 이 순위 명부에서 순위에 따라서 결정되거나 김두관 의원안처럼 순위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아니면은 이 정당표를 배분할 때 높은 순위부터 배분을 해요. 그러니까 자력 당선에 미치지 못한 후보들은 의석을 얻기 위해서는 높은 순위에 배치돼서 이 순위에 의해서 의석을 얻거나 아니면 높은 순위에 배치돼서 이 정당표를 이양받아서 당선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 입장에서는 높은 순위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자력 당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자기 지역구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개인표를 통해서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동기를 모두 가지고 있죠. 높은 순위에도 올라가고 또는 자기 지역구에서 열심히 개인표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개방형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단점, 후보들이 정당에 충성하지 않고 개인 인기에만 치중하는 그 단점을 또 보완하고, 왜냐하면 높은 순위에 올라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제 폐쇄형 명부의 단점, 후보들이 자기 선거구, 지역구에 봉사하지 않고 정당 공천자에게만 충성하는 그 문제도 보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력 당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김두관 의원안에 의하면 자력 당선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후보 개인이 얻은 표, 권역에서 얻은 후보의 개인표, 그 다음에 그 권역에서 이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정당표죠. 아까 조금 전에 유권자들은 정당에게도 투표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권역에서 이 후보가 소속된 정당이 얻은 정당표, 그 다음에 후보들이 얻은 개인표, 그러니까 같은 정당의 후보들이 얻은 개인표의 합. 그래서 후보 한 개인이 얻은 개인표가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정당표 플러스 같은 정당 후보들이 얻은 개인표를 합한 것.
5%를 넘어서면은 이 후보는 자력으로 당선된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이 5%라는 기준이 이제 얼마나 높은 기준인지 낮은 기준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 자력 당선 기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후보의 순위는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쉽게 자력으로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높은 순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자기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인기를 통해서 이 낮은 수준의 자력 당선 기준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개방형 본부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순위는 중요하지 않게 되니까. 근데 이 자력 당선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자력 당선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자력으로 당선되는 후보는 후보의 수는 감소하게 되고 자력으로 당선이 어렵게 되고 따라서 결국에는 후보의 순위가 더 중요하게 작동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력 당선자가 배분해야 될 연동 의석수 한 정당이 확보한 연동 의석수보다 자력 당선자 수가 더 많으면 그럴 경우에는 득표 수에 의해서 당선자를 결정하게 돼 있고 그리고 반대로 자력 당선자의 수보다 이 정당이 확보한 연동 의석수가 더 많으면 그러면 자력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의석 예를 들어서 7석의 의석을 확보했는데 자력 당선자가 만약에 3명이라면 그러면은 7석을 나눠줘야 되는데 3명만 자력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4석이 남죠. 그럼 이제 이 4석은 명부에 있는 후보의 순위에 따라서 정당이 추천한 순위에 따라서 이 4석이 배분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성정당은 창당 가능하다. 왜냐하면 위성정당 금지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김두관 의원안의 비례대표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한번 봅시다. 그 전에 이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구 수준에서의 그 의원 정수 300명을 권역으로 쪼개야 되기 때문에 그 권역의 의원 정수가 40명이 되지 않으면은 5%를 확보한 정당이 한 석도 못 가져간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하면 연동 배분 의석수 이 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한 석도 가져갈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근데 전구의 경우에 선거구 의원 정수가 300인데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도에서는 요걸 이제 권역으로 쪼개야 되니까 이 300보다 훨씬 작은 그런 의원 정수가 권역별로 배분되겠죠. 근데 5%를 얻은 정당이 이 연동 배분 의석수가 1보다 크기 위해서는 최소한 권역의 의원 정수가 40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5%를 얻은 정당의 경우 정당 득표율이 이게 5%니까 그 다음에 선거구 의원 정수가 40일 경우에 40 곱하기 5% 그러니까 이게 40 곱하기 5%는 2가 되는 거죠. 빼기 지역구석수. 지역구석수는 군소정당의 경우 한 석도 못 얻는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러니까 2 곱하기 50%니까 1이 되는 거죠. 1. 근데 선거구 의원 정수가 40보다 작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선거구 권역 의원 정수가 30일 경우에는 연동 배분 의석수가 0.75로 계산되죠. 0.75. 따라서 1보다 작기 때문에 한 석도 못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도에서는 권역을 획정할 때
이 권역의 의원 정수가 40명이 넘도록 획정을 해야지 5%를 얻은 정당이 최소한 한석의 연동형 연동형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두관 의원안에서는 권역을 어떻게 획정했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강원을 경인 지역에다가 이제 붙였어요. 그래서 이 권역의 경우 의원 정수는 96명이 돼요.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이 81명, 그 다음에 권역 비례대표 의원이 총수가 47명인데 이 지역구 의원의 비율에 따라서 지역구 의원의 비율에 따라서 이 47명을 이렇게 배분하면 경인 강원 지역에 15명이 배분이 돼요. 그런데 김영배 의원안하고 비교하면 김영배 의원안은 이제 강원을 충청 권역에다가 붙였기 때문에 이 대전, 세종, 충청, 이 강원을 포함하는 이 권역의 의원 정수가 이제 45명이 돼요. 45명. 그리고 경인 지역은 이제 95명. 물론 이제 김영배 의원안은 비례대표 의원이 110명이고 의원 정수 전체 의원의 수가 이제 330명이니까 의원 정수가 늘어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차이점은 강원을 충청 지역에다가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 권역의 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김두관 의원의 경우에는 강원을 경인 지역, 그렇지 않아도 의원 정수가 많은 경인 지역에다가 강원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 권역은 굉장히 큰 의원 정수를 갖게 되고 이 충청 권역이 작은 수의 권역 의원 정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게 40이 넘어야지 권역의 의원 정수가 40이 넘어야지 5%를 확보한 정당이 최소한 한석의 연동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김두관 의원안의 경우에 40을 넘지 못하는 권역이 여기 충청 권역, 그 다음에 광주, 호남, 제주 권역, 그 다음에 대구, 경북 권역, 이 세 권역이나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권역에서는 5%를 확보한 정당이 연동형 의석을 한 석도 못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6%를 득표한 정당의 경우에는 요 권역, 광주, 호남, 제주 권역에서는 2를 넘어섰으니까 이 수가 한 석을 가져갈 수 있는데 충청 권역과 그 다음에 대구, 경북 권역에서는 연동형 의석수가 1을 넘지 못해서 한 석도 못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충청 권역과 그 다음에 대구, 경북 권역에서 최소한 한 석의 연동형 의석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6.2% 이상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김두관 의원안의 경우에 이 권역을 획정할 때 40을 넘지 못하는 권역이 이제 3개나 되고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강원이 불필요하게 인구수가 많은 경인 지역에 포함됐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의원의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처럼 권역 의원 정수가 40을 넘지 못하는 권역이 3군데나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를 득표한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몇 석이나 가져가는가를 이제 계산해 보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서울을 기준으로 서울 권역의 의원 정수 곱하기 정당 득표율 빼기 지역구 의원수를 해야 되는데 군소정당이니까 지역구 의석을 한 석도 못 얻는다고 가정을 해서 빼기 0이니까 이 부분은 생략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50% 영동률이니까 0.5를 곱해서 그리고 이제 이 구는 이 권역에서 비례대표 의원 이 절반은 연동형으로 배분되고 절반은
병립형으로 배분된다고 가정했을 때 연동률이 50%니까 그래서 절반 이 권역 비례대표 의원의 절반에 해당되는 병립형 의원 수 곱하기 정당 득표율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각 권역에서 10%를 득표한 정당이 몇 석씩 가져가는가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김두관 의원의 경우에 10%를 득표한 정당이 약 전체 의석의 5.8%의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 반절 정도, 10%나 득표했는데 의석은 약 6% 정도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게 비례대표성이 높은 제도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이 강의의 시작 부분에서 자력 당선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김두관 의원의 경우에 자력 당선 기준이 5%다. 뭐의 5%냐? 후보 개인이 권역에서 얻은 표가 후보 정당이 권역에서 얻은 정당표와 그리고 같은 정당 후보들이 얻은 개인표의 합 여기 이 부분에서 후보 개인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5%가 넘게 되면 그러면 후보는 자력으로 한 석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권역마다 자력 당선 가능한 득표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의 경우에 권역별 의원 정수를 이렇게 살펴보면 비례대표 의원의 정수를 살펴보면 서울에는 이제 9명을 선발하고 그리고 21대 총선 기준 서울에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577만 명 정도가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투표자들이 모두 후보표와 정당표를 행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이 투표자 곱하기 2를 하니까 후보에게도 투표하고 정당에게도 투표하니까 1인 2표를 모두 행사한다고 가정하면 정당표 플러스 개인표가 1155만 명쯤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5%는 14만 4,386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이 정도 표를 얻어야지 당선되고 그런데 이처럼 의원 정수가 작은 선거구에서는 5만 3,964표 충청 권역의 경우 그 다음에 호남 제주 권역에서는 6만 1,000표 정도만 얻어도 이 자력 당선 기준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 그러니까 의원 정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자력 당선이 까다롭고 어렵고 따라서 후보의 개인표보다는 명부에서의 순위가 후보의 당락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 반면 이처럼 의원 정수가 작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의 자력 당선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쉽기 때문에 후보의 개인기에 의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후보의 개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지도죠.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이 낮은 자력 당선 기준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죠. 심지어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에서도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에서도 6만 표만 얻으면 당선이 됐어요. 현역 의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5명을 뽑는 권역, 6명을 뽑는 권역에서도 이 소선거구에서 당선을 가능하게 하는 6만 표 정도, 그러니까 5만 3,900표, 6만 1,500표 이 정도만 얻어도 당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낮은 당선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소선거구제에서 당선될 수 있을 정도의 후보, 그러니까 6만 표 정도의 득표력이 있는 후보는 이와 같은 의원 정수가
적은 그런 권역에서 자력 당선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충청 권역, 호남, 제주 권역에서는 기존 현역 의원은 모두 자력 당선이 가능하다. 그리고 부울경, 뭐 대구, 경북에서도 현역 의원이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울경, 대구, 경북에서는 약 11만 표, 뭐 13만 표를 얻으면 되는데 인지도가 높으니까 한 2배 정도만 더 얻으면 되니까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자력 당선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득표순으로 당선 가능성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력 당선 기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결국에는 많은 후보들이 자력 당선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한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보다 자력 당선 후보들의 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후보의 득표 순으로 결정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득표 순으로 결정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력 당선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어, 한 정당이 얻은 의석수보다 더 많은 후보들이 자력 당선 기준을 충족시켜서 결국에는 그 자력 당선 기준을 충족시킨 후보들끼리 득표순에 의해서 당선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와 같은 시스템은 득표순으로 당선이 결정된 시스템은 개방형 명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방형 명부나 마찬가지는 그러니까 부분 개방형을 도입하는 취지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개방형 명부가 가지고 있는 단점, 후보들이 개인의 인기나 개인기에 의존하는, 개인 표에 의존하는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부분 개방형을 도입을 했는데 자력 당선 기준이 너무 낮아서 결국에는 개방형 명부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지도가 높은 현역에 유리한 선거제도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부분 개방형 명부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낮은 자력 당선 기준을 가진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김두관 의원안을 이제 평가해 보면 비례성 제고 및 다당제 산출 효과, 비례성은 현행 준연동형 제도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다른 의원안들과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전재수 이탄희 의원하는 경우에 10%를 얻은 정당이 의석을 5.3%, 6.2%그 정도 가져갔죠. 그리고 김영배, 민형배 의원하는 6.7, 7.5 이 정도. 그런데 김두관 의원하는 5.8%. 그러니까 거의 전재수 의원과 이탄희 의원 그 중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례대표성을 제고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고 거의 현행 준연동형 제도와 큰 차이가 없는 정도니까. 그다음 지역구 당선 5인을 요구하는 봉쇄 조항은 군소정당 의석 확보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군소정당이 지역구에서 5명 이상을 당선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권역 크기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군소정당 의석 확보 가능성이 권역에 따라 달라진다. 아까 살펴봤듯이 권역 의원 정수가 40을 넘지 못하는 권역이 3개나 있고 따라서 이 권역에서는 군소정당이 5%를 확보했을 때 의석을 얻는 게 불가능하고 반면에 경인, 강원처럼 의원 정수가 매우 큰 권역에서는 군소정당이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의원 정수가 많은 권역에서는 군소정당이 의석을 확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의원 정수가 적은 권역에서는 군소정당 의석을 하나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연동형 의석을. 그러니까 연동형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안이 준연동형 선거제도인데 그 준연동형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준연동형이라는 건 병립형에 비해서 군소정당들이 의석을 확보하게 하기 쉽게 만든 게 준연동형 제도인데 이 세 권역에서 준연동형 의석을 5%를 얻은 군소정당이 하나도 얻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병립형으로 의석이 배분되겠죠. 5%를 얻은 정당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대표성 증진 효과. 유일하게 부분 개방형을 채택한 제도라는 건 긍정적이다. 왜냐면 부분 개방형을 통해서 후보들의 순위를 결정할 때 어, 그러니까 폐쇄형과는 달리 폐쇄형은 정당 지도부에 충성하는 그런 후보들이 당선되게 되고 또 개방형, 완전 개방형에서는 개인기에 의존하는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부분 개방형은 어, 후보들의 그런 개인기 또는 후보의 개인표뿐만 아니라 정당에도 충성해야 되는 두 가지 동기를 모두 가진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낮은 자력 당선 기준 때문에 거의 그냥 개방형 명부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매우 낮은 자력 당선 기준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 집중적인 의석 배분 완화 및 지역주의 투표 약화 효과, 그 다음에 정책 대결 촉진 효과는 거의 기존 선거 제도나 다를 바가 없다,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이제 권역을 획정할 때 어, 이렇게 광주, 호남, 부울경, 대구, 경북, 그다음에 충청 이런 식으로 권역을 획정했기 때문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역 정당에게 한 표라도 더 지지를 몰아줘서 한 석이라도 더 얻게 하려는 동기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권역을 획정했을 때는 지역주의 약화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따라서 조금 전에 보여준 그런 방식의 권역 획정보다는 교차 권역, 그러니까 서울, 경인, 그 다음에 어, 대전, 충청, 강원과 경북을 묶고 그 다음에 이제 경남, 부울경과 호남을 이렇게 묶어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한 정당이 매우 높은 지지를 막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남부 권역, 호남, 제주, 경남, 부울경, 남부 권역, 그다음에 대전, 충청, 강원, 경북을 예를 들어서 뭐 중부 권역, 그다음에 경인 권역, 서울 권역 이런 식으로 권역 획정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이 권역, 남부 권역에서 집중적인 지지를 받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호남에서 집중적인 지지를 받지만 불경에서는 경남 불경에서는 집중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우니까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경북에서는 집중적인 지지를 받지만 대정 충천에서 집중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우니까 특정 권역에서 한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이 집중되는 효과는 약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주의 투표도 약화되고 지역주의 투표가 왜 약화되는가는 이전 강의에서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선거구 유지 그리고 사실상 개방형 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후보들이 개인표를 추구할 동기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정책 대결 촉진 효과는 미미하다,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개인표를 가장 촉진시키는 선거제도가 단기 비양식 선거제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중대선거구라고 부르는 단기 비양식 선거제도에서는 같은 정당의 후보들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정당의 후보들은 이념이나 정책 입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로부터 차별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가장 개인표를 촉진시키는 선거제도가 단기 비양식, 그 다음에 이제 소선거구제와 개방형 명부, 특히 의원 정수가 많은 의원 정수가 큰 개방형 명부는 낮은 득표율로도 자기 개인기에 의해서 자력 당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표를 촉진시키는 선거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두관 의원안은 소선거구제 플러스 개방형 명부를 했기 때문에 개인표를 촉진시키는 두 가지 선거제도를 조합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 대결을 정책 경쟁을 할 동기가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면 비례성 제고 및 다당제 산출 효과는 현행 제도와 거의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부분 개방형 명부를 채택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실질적으로는 자력 당선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냥 부분 개방형이라기보다는 개방형 명부라고 보는 게 적당하고, 특히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그런 개방형 명부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그래서 다른 의원안들과 비교하면 김두관 의원안은 비례성 향상 및 다당제 산출 효과가 낮은 편이고, 의석의 지역 분산 효과 역시 뭐 크지 않다. 그리고 대표성 증진 요소도 없고, 왜냐하면 개인표를 촉진하는 선거 제도의 조합이기 때문에 지역주의 약화 효과도 별로 없고, 정책 경쟁 촉진 요소도 없고, 대기능 촉진 요소도 미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의 왜곡 요소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본질적으로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위성정당을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위성정당을 만드는가 만들지 않는가에 따라서 의석 배분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고 얘기했죠. 따라서 좋지 않은 선거제도,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장점은 부분 개방형이다. 그러나 자력 당선 기준이 너무 낮고, 그 다음에 비례 의석이 너무 적기 때문에 다당제를 산출하거나 그런 효과가 매우 낮다. 그리고 대표성을 증진하는 그런 효과도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권역별 의원 정수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개선 방향은 교차 권역, 그러니까 서울과 그 다음에 경인, 그 다음에 충청, 강원, 경북, 대구를 포함하는 중부 권역, 그 다음에 호남과 제주, 부울경, 경남을 묶는 남부 권역, 교차 권역을 사용하거나 또는 권역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한 10인 정도를 선발하는 그런 단순 비례대표제, 이 부분은 이제 박주민 의원안을 설명할 때 단순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 자력 당선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5%라는 자력 당선 기준을 사용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두루쿼타, 두루쿼타를 사용하는 게 좋다. 두루쿼타는 이 경우에 당선자의 수 플러스 1, 그 다음에 득표수 이렇게 되겠죠. 이 기준을 사용하는 게 이 낮은 자력 당선 기준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